뉴스 속보입니다. 이재명의 경망한 언행, 이 가볍고 정말 망언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 이런 말버릇, 이게 나라를 멍들게 한다. 정말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 때문만이 아니라 이 이재명의 경망함, 이 때문에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은 막았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더라도 하루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이재명의 경망한 언행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융사의 초우대 고객에게는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 그런데 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서민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금리가 최대 15.9%다. 그래서 이 기재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 소위 초우대 고객에게 이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금융사가 이걸 좀 금리를 좀 높이고 그래서 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 금리를 좀 낮춰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또 사회주의자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체계 안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재명이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저질입니다. 저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는 복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 운용 원리는 원리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지탱이 되는 것이죠. 금융회사가 금융 이 시스템이 지탱되는 이유입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금리를 낮춰줄 수밖에 없고 신용이 나빠지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 원리를 건드리게 되면 경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 원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신용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 그게 국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걸 아예 대놓고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표정입니다. 경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표정들. 이재명은 나름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이런 지지층을 좀 획득해 보자. 그러니까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 지나쳐서 이렇게 경망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건 자본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천박한 인식입니다. 나라의 경제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지와 경제의 이 원리를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또 어제는 또 이런 지시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 이 반중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 반중 시위 중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런 집회도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욕하고 모욕을 주면 관광객들에게 이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지 않느냐. 그러면 서울 도심에 광화문 주변에 그 많은 식당들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장관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아니겠느냐. 그래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건 집회의 자유가 아니고 깽판이지 이게 무슨 집회의 자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랴부랴 경찰이 이걸 단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중 시위도 있고 반미 시위도 있고 많은 시위들이 있습니다. 광화문 주변에서도 있고 각자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위로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모욕 주는 것은 어떤 시위든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전혀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단속도 해야 합니다. 반미 시위, 미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중 시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이 균형 감각과 이 표현력입니다. 경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에게까지 모욕을 주는 것은 어떤 집회 시위라도 이걸 자유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건 깽판이다. 이거 단속하라. 그러면 당장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다면 자기가 정말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다시 신용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과 이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과도해지면 그걸 단속하는 문제와 이게 어느 한 집회, 한 성격의 집회를 놓고 이건 깽판이다, 작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이게 국무회의에서 깽판을 치는 겁니다. 대통령이 깽판을 치는 거죠. 이런 망언들은 계속됩니다. 뭐 중국에 쇠쇠하면 되지, 미국에 쇠쇠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못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300명의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어릴 때 직접 겪었다라고 하면서 소위 산재입니다. 이 산재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대로 찌꺼립니다. 대통령이. 이재명이 뭐 급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재가 되풀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 주가를 완전히 폭락시켜야 된다. 이 기업을 비롯해서 기업가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균형감을 잃고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니까 당장 부작용이 터져 나옵니다. 산재라고 하는 것이 기업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청,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이게 기업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산재를 당하는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막말을 늘어놓게 되면 당장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의 경망한 천박한 이 언행입니다. 이 언행, 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과의 쎄쎄뿐만이 아니고 뭐 야당 대표일 때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은 잘했는데 요즘 뭐 김정은이 조금 헤매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이 뭘 잘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따위 말을 마구잡이로 짓거립니다. 야당 대표일 때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도 이런 경망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나라가 멍들 수밖에 없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를 했습니다. 소위 민주당 쪽이 쪼개졌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쪼개졌고 또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 노무현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그래서 6개월 정도 노무현의 대통령직이 정지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 탄핵을 한 것이 당시에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노무현에 대해서 탄핵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이 탄핵이 기각도 됐고 또 열린우리당이 그 이후에 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패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보지만 당시에 저는 한나라당이 당시 최병렬 이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에게 노무현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 견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왜 탄핵되어야 하느냐? 그 당시의 이유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공직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 선거에서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유로 이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그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노무현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본 것은 언행이었습니다. 노무현의 경망한 언행이었습니다. 뭐 심심하면 그냥 막 내질렀습니다. 또 말도 많습니다. 노무현과 만나는 자리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좀 가기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2시간을 떠듭니다. 말도 많고 경망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생긴 것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긴 건 누구나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못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품격입니다. 노무현은 말 때문에 정치적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의뢰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장점이 약점이 되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노무현은 정치적 성공을 했죠. 근데 이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노무현의 언행이 대통령의 품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이 노무현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은 노사모를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이 지금 좌파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노무현만큼 이렇게 과대평가되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아마 가장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을 할 당시에는 지지율도 높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그 뭐 노무현, 이재명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개판, 깽판 뭐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근데 대통령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노무현이 뭐 서민적이고 서민적인 언어를 썼고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그걸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센 발언, 특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뭐 좀 서민적이고 깽판, 개판 뭐 이런 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먹혀듭니다. 인기도 있고 요즘은 뭐 하도 이 인터넷, 그래서 좀 세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세게 말하는 것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노무현을 닮아가고 있고 닮고 싶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서민적으로 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것과 친밀감 있게 하는 것과 품격을 지키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친밀감 있게 이야기하면서도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균형감을 잃게 되면 이건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 지금 신용이 좋지 않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신용 좋은 사람들 이 이자율을 확 높여버리자. 바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이 이랬습니다. 뭐 미국에 좀 깽판 치면 어떠냐. 우리가 뭐 미국 뒤에 엉덩이에 들러붙어서 맨날 형님 해야겠느냐. 도무지 전작권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저게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경망하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뭐 반중 시위는 깽판 아니냐 이러고 나니까 지금 경찰들이 나서서 반중 시위를 단속한다. 이건 또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매사 이런 식입니다. 그 이재명이 하는 표정들, 그 경망함이 저는 지금도 노무현의 그 탄핵 정무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선거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경망한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탄핵해야 합니다. 이 경망함 때문에 나라가 멍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 지금 사실 솔직하게 국민의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하지 않고 이재명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재판 재개입니다. 5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 재판만 시작하면 다시 재개하면 한 달 안에 이재명 정권은 끝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특별재판부를
이제 이건 위헌이니까 자신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전담재판부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만들면 위헌 아닙니까?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입니까? 국회에서 마음대로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위헌인 겁니다. 전담재판부도 국회에서 만들면 위헌인 겁니다. 법원에서 사법부가 대법원에서 만들면 위헌 아닙니다. 간단한 논리죠. 이런 말장난, 이런 경망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얼마나 경망한 언행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이 정청래가 특별재판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해체,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찰 해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률 그렇게 하면 위헌입니다. 이재명 정권 끝장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자기 생각대로 경망하게 다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라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이재명의 경망한 언행을 봐야 되느냐. 이 국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품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